유럽이 세계를 정복한 힘의 원천. 유럽인과 아메리카 원주민의 관계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1532년 11월 16일 잉카의 황제 아타우알파와 스페인의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페루의 고지대 도시인 카하마르카에서 최초로 마주친 사건이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이 잉카를 정복하는 그 순간이었다는 거죠. 아타우알파는 수백만 명의 백성이 있는 자기 제국에 있었고 다른 인디언과의 전쟁에서 막 승리를 거둔 8만 대군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는데도 168명의 오합지졸을 거느린 피사로한테 사로잡혔다. 그래서 이제 총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이 사건에서 스페인인들이 값없이 변변찮은 인디언들을 도살하는 데 썼던 쇠칼, 창, 단검 등의 단단하고 예리한 무기들이었다. 그러니까 스페인의 이제 정복자라고는 하지만 168명이 어떻게 8만 대군을 이겼느냐.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을 평소에 안 하고 지나겠지만은 이 요거를 발명하기 전에는 그런 단단한 도구들이 없었단 말이죠. 뭐 석기, 돌, 아니면 그 다음에 청동기죠. 그런 것은 이제 쇠처럼 단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사람이나 아니면 뭐라도 이렇게 벨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몽둥이 같은 것들은 아니 청동기 이런 것으로 사람을 죽이려면 때려 죽여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몇 번을 쳐야지 사람이 죽을 수가 있는데 쇠는 날카롭게 만들어 가지고 찌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는 그 어떤 효율성 면에서 훨씬 센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인디언이 가진 날 없는 곤봉은 스페인인과 말을 때려 부상을 입힐 수는 있어도 좀처럼 죽이지는 못했다. 스페인인들의 쇠 갑옷이나 사슬 갑옷 그리고 무엇보다도 쇠 투구는 곤봉의 타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지만 인디언들의 퀼트식 갑옷은 쇠무기 앞에서 전혀 쓸모가 없었다. 그러니까 곤봉을 맞았을 때 쇠 갑옷을 입고 있으면 그게 어느 정도 보호가 되죠.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인디언들은 퀼트식 갑옷이었다. 천이었단 말이죠. 그 칼이 천을 뚫고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곤봉에는 어느 정도 유효했겠죠. 왜냐면 천으로 덮고 있으면 곤봉을 맞을 때 이제 덜 타격이 갈 테니까. 그런데 그 칼을 막을 수는 없었던 거죠. 기마병들은 인디언 파수꾼이 배후의 아군에게 알리기 전에 간단히 앞지를 수 있었으며 도망치는 인디언도 금방 쫓아가 쓰러뜨리고 죽일 수 있었다. 그러니까 말을 가지고 있으면 이 기동성이 엄청나게 뛰어나다 이런 거죠. 확 가가지고 이제 찌르고 그다음에 확 뒤로 도망오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말을 잘 안 쓰니까 기마병이 얼마나 일반 보병에 비해서 전쟁에서 효과적이었는지는 상상을 잘 못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말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말이 없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유리한 그런 전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말이 돌진하여 붙일 때 엄청난 충격, 조종하기 쉽다는 점, 그리고 신속한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탁 트인 공간에서 보병들은 거의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말 때문에 전쟁 양상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흑해 북쪽 연안의 스텝지대, 이것은 이제 수목이 없는 대초원인데 여기에서 말이 가축화되었던 기원전 4000년경이었다. 그래서 이제 흑해 북쪽의 스텝지대 여기에서 말이 가축화되면서 전쟁의 영상이 확 바뀌었다 이거죠. 흑해가 이제 여기 요 위쪽 부분이 이제 스텝 지대. 그
나무가 별로 없고 초원지대였던 그런 곳이죠. 말을 가진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사람들보다 행동 반경이 훨씬 넓었고 기습 공격이 가능했고 방어 병력이 더 우세해지기 전에 빨리 퇴각할 수 있었다. 기습하고 도망가는 게 가능했다. 빨리 도망가는 게. 말은 20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장장 6,000년 동안이나 위력을 발휘한 군사 무기였다. 결국에는 모든 대륙에서 이용되었다. 그러니까 말을 가지고 있으면 엄청나게 옛날 전쟁에서는 유리했었다 이거죠. 뭐 탱크나 이런 게 나오기 전까지는. 아타우알파의 군대는 잉카족을 분열시키고 약화시킨 결정적인 내전에서 막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그 당시 카하마르카에 있었다. 근데 이제 이 내전이 생긴 이유도 유럽인들을 침략하고 침입하고 관계가 있어요. 아무튼 이 내전에서 승리를 거둔 상태였기 때문에 이 도시에 있었다는 거죠. 내전의 원인은 천연두의 유행 때문이었다. 그 전염병은 스페인 이주민들이 파나마와 콜롬비아에 도착한 후부터 남아메리카 인디안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해서 1526년에는 잉카 황제 우아이나 카팍과 대부분의 신하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으며 곧 그의 후임자로 정해져 있던 니난 쿠유치까지 죽게 됐다. 그래서 이제 내전이 있어가지고 아타우알파가 카하마르카에 있었는데 그 내전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전염병 때문이었다. 근데 그 전염병이 어디서 왔던 거냐? 그 스페인 이주민들이 파나마와 콜롬비아에 도착한 후부터 남아메리카 인디안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해서 다 죽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유행병이 어떻게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심각하게 죽음을 몰고 올 수 있었느냐? 이제 앞으로 이제 다뤄질 거죠. 그들이 죽어버리자 아타우알파와 그의 이복 형제인 우아스카르의 재위 다툼이 시작됐다. 세계사를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상당한 면역성을 가진 침략자들이 면역성 없는 민족에게 퍼뜨리는 질병이다. 그러니까 9세기의 사람들은 이 천연두 이런 거에 대해서 면역성, 왜냐면 그게 9세대에서 이제 발전된 병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계속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 면역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대륙의 사람들은 그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속절없이 면역성이 없었기 때문에 천연두에 무너졌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대부분의 사람이 죽었다.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발진티푸스, 선페스트를 비롯한 유럽 고유의 전염병들은 다른 대륙의 많은 민족들을 몰살시킴으로써 유럽인들의 정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군사적인 침략 이런 것보다도 유행병 때문에 정복이 된 거다. 그게 더 역할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다. 그렇게 죽어간 아메리카 원주민의 수는 콜럼버스 이전 인구의 95% 수준이다. 95%를 다 유행병이 쓸어버리고 나머지를 군대로 정복한 거다. 피사로는 유럽의 해양 기술 덕분에 카하마르카에 올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왜 남아메리카에서는 그 곤봉 아직도 곤봉을 사용했고 왜 스페인에서는 총기하고 칼 쇠로 만든 칼을 썼느냐. 더 나아가서 왜 남아메리카 사람들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을 정복하지 않고 유럽에 있던 스페인 요 사람들이 남아메리카에 와서 이 사람들을 정복했느냐, 왜 그렇게 됐느냐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유럽의 해양 기술이 발전이 돼 있었다. 피사로가 카하마르카에 오기까지는 배와 더불어 중앙집권적 정치 조직도 필요했다. 왜? 자금을 마련해야 돼요. 여기를 오려면. 그리고 배들을 만들어야 되고 선원을 고용하고 장비를 구입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조직력하고 자본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 정치 조직이 발달했어야 한다. 그게 유럽에서 발달했다는 거죠. 스페인인들이 페루에 올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요인은 문자의 존재였다. 어떻게 문자의 존재로 페루에 올 수 있느냐? 정보는 입으로 전하는 것보다 문자를 사용할 때 훨씬 더 멀리 정확하게 자세히 전파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편지나 소책자 이런 것들은 신세계로 가고자 하는 동기뿐만 아니라 항해에 필요한 상세한 지식도 제공했다. 그러니까 문자가 있으면 지식의 전파가 빨라서 기술의 발전이나 이런 게 더 빠르다는 거죠. 아타후알파는 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갔나? 그러니까 왜 8만 대군이 있는데도 그 스페인인들을 믿고 그 사람들한테로 걸어 들어갈 수가 있었냐는 거죠. 언뜻 보면 굉장히 그 미련한 그런 집 같은데 왜 그런 게 일어났냐 이거죠. 그 궁극적인 원인이 문자의 영향이다. 직접적인 원인은 아타후알파가 스페인이나 그들의 군사력 또는 의도에 대한 정보를 거의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스페인인들이 도대체 무슨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왜 여기에 왔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스페인인들은 이미 1510년부터 잉카족의 북쪽 변경에서 1000km도 안 떨어진 파나마를 정복하기 시작했는데 1527년 피사로가 페루의 해안에 처음 상륙했을 때까지 잉카족들은 스페인인들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 1000km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인들이 그 파나마를 정복했다는 것 그런 정보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타후알파는 스페인이 이미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강력하고 인구가 많은 인디안 사회들을 차례차례 정복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스페인인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침략자라는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스페인인들은 책을 통해서 유럽에서 멀리 떨어진 동시대의 수많은 문명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며 유럽의 수천 년 역사를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역사를 더 잘 알고 사람을 더 잘 알고 더 야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문자 덕분에 스페인인들은 인간의 행동과 역사에 대해서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그에 비해 아타후알파는 스페인인들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바다 건너에서 쳐들어온 침략자들을 일찍이 경험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역사적으로 앞선 다른 시대에 무수히 일어났던 유사한 침략 위협에 대해서도 전혀 듣지도 읽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남아메리카라는 어떤 고립된 그런 곳에서 계속 지냈기 때문에 어떤 침략의 역사라든지 그런 것을 물론 자기네 민족끼리의 어떤 그 침략 행위나 이런 건 있었겠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유럽인들보다는 훨씬 더 순진한 그런 침략이나 전쟁 행위였죠. 대규모로 군대가 있어가지고 이제 총이나 뭐 말 아니면 칼을 가지고 전쟁하는 그런 전쟁을 겪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지.